함께 하시는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앳 더 라이트스피드 CIO의 비밀병기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최용석 퀸텟 시스템즈 부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시스템 교체할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퀸텟 시스템즈의 최용석입니다. 우선 저는 따로 회사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 발표를 들으시고 밸류를 느끼신다면 그때 따로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셨던 것처럼 CIO의 비밀병기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CIO 그리고 미래의 CIO 분들이 화면 너머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 5년 동안 IT 관리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채팅창에 좀 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답을 쳐주시죠. 예.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채팅창에서 답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문자답을 드리자면 제 스스로의 답변은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RPA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모바일 개발 플랫폼 등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전사적으로 개발 플랫폼이나 운영 플랫폼을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의 첫걸음이 아마 클라우드를 사용한 전사 운영 체계나 개발 체계의 변화인데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2010년 초반부터 계속 들어오셨을 텐데 사실 그것들이 빠르게 기업에 도입된 것은 최근 2,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를 알고 있고 향후에 클라우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의 폼이 있겠지만 파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가장 바틀렉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서 보안 의뢰도 있고 비용 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아마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을 구현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고 해서 클라우드 개발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전문 인력이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비즈니스 오너와 IT 전문 인력 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클라우드 도입 그리고 IT 개발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바로 LCDP라는 개념을 클라우드에 적용했습니다. 로우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동 코딩 프로세스를 시각화하여 넌 IT 비전문가도 실제로 코딩을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사용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플랫폼이 제공이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빠르고 손쉽게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현업 사용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은 실제로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기준으로 약 150억 불 정도의 시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스 아메리카가 가장 큰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APEC, 저희 나라가 포함된 APEC 지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LCDP, 로우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을 정의화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는 도표에서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보시는 장표에 있는 퍼센트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나온 장표이지만 실제로 ROI 측면에서 거의 500%가 넘는 성장률, 그리고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2.6배나 빨라지고 실제로 프로덕티비티도 40% 이상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이상 모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걸렸다면은 로우 레벨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한 9주 정도의 평균 개발 기간을 소요하시면 완성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우 코드 디벨로먼트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존 개념하고 좀 섞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플랫폼은 좌측에 보시는 언프레미스형 플랫폼입니다. 즉 자사가 모든 IT 자산을 소유하면서 직접 그 가운데서 개발과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뭐 IaaS니, PaaS니, SaaS니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초반에는 IaaS, 즉 인프라만 빌려 쓰는, 클라우드 내 인프라만 빌려 쓰는 형태가 가장 파퓰러했고 그 다음에 PaaS, SaaS로 진보가 됐습니다. 다만 PaaS까지 와서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클라우드에 올라갔지만 결국 똑같은 형태의 어려움, 즉 개발 기간이 여전히 길고 클라우드의 전체 리소스를 활용할 수 없는 난제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SaaS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하고 별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에다가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얹은 저희 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의 자유도가 높고 또한 개발이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도입해서 현업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단순히 개발 플랫폼으로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있지만 실제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베너핏이 있습니다. 로우 레벨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클라우드에 넣었을 때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 걸 잠깐 살펴보시면 실제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났을 때 과연 이 클라우드 도입이 우리 조직 내에서 풀리 유틸라이즈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IaaS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지, SaaS를 도입하셨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 부서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로우 레벨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적용하시면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의 한계성이나 Saa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의 한계성 이런 것을 극복하고 빠른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현재 머물고 있는 정치형 플랫폼이 아니라 계속 진화형 플랫폼입니다. 즉 해당 플랫폼으로 조직 내에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시게 된 경우 템플릿이나 컴포넌트가 계속 쌓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템플릿이나 컴포넌트를 재사용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인뎁스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좀 어려운 복잡한 로직을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로우 레벨 디벨롭먼트 플랫폼 내에는 단순히 레고 블록 형태에 끼워 맞추는 개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스크립트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깊이 있는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칼스 플라츠란 로우 레벨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지금 클라우드에 얹어서 출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개념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베네핏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소스 코드 생성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SaaS뿐만 아니라 PaaS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사용자가 그때그때 본인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웹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요새 당연히 네이티브 모바일 형태의 클라이언트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서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칼스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한 3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파스 인티그레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파스 형태의 개발 플랫폼을 조직이 전체에 도입해서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대기업의 SI 계열사가 계열사 내의 모든 그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해당 플랫폼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굉장히 큰 베너핏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스 형태의 모델은 예를 들자면 실제로 뭐 헬스케어 같은 특정 산업군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제로 해당 전문 지식을 어플리케이션화 시켜서 본인의 기존 고객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할 때 해당 사스 모델을 채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칼스의 기능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스는 크게 3가지 기능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스 스튜디오, 두 번째 칼스 어드민 툴, 세 번째 칼스 스크립트입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가 칼스 내부에서 견고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고요. 하위에 보시는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하실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별도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스 서비스 중에서 스튜디오라는 것은 아마 좀 이따가 데모로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된 형태의 SaaS의 제약점인 커스터마이징의 제약점을 극복하고 또 그리고
비개발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손쉬운 개발툴, 즉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선택해가지고 계속 위저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한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민 툴인데요. 방금 스튜디오가 개발을 위한 툴이라면 어드민은 배포와 관리를 위한 툴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놔도 그 배포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칼스 내에서는 그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장할 수 있는 어드민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테넌트는 각 테넌트별로 독자적인 SaaS로 존재하며 그러한 SaaS에서 배포나 개발 정책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의 모니터링, 즉 디플로이되는 과정의 모니터링, 운영 과정의 모니터링을 하나의 툴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뎁스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즉 깊이 있는 로직이나 복잡한 로직을 적용할 경우에는 스크립팅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ode.js 기반의 익숙한 개발 언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도 뭐 간단한 IT 지식이 있는 개발자라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Git 플로우를 통해서 협업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칼스를 활용해서 SAP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자사뿐만 아니라 뭐 파트너사에서 구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칼스가 아닌 로우 레벨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아닌 일반 개발 환경이었다면 한 적어도 평균 5개월 이상의 한 30몇 months 가까운 인력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개발했을 때 평균 한 8주에서 9주 정도에, 그리고 인력은 한 3분의 1 정도 규모 7몇 months의 인력이 소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력 효율은 거의 4배에 가까웠고 개발 소요 기간도 한 3분의 1에 가까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 현업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똑같은 베너핏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길게 드려봤자 실제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해당 데모는 퀸텟 시스템즈의 신예성 차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이제 소개받은 퀸텟 시스템즈의 신예송이라고 합니다. 바로 칼스 스튜디오 라이브 데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곳은 칼스 스튜디오입니다. 칼스 스튜디오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클라우드 위에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플랫폼, 개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그리고 개발하기 위한 어떤 속도, 생산성이 매우 우수한 그런 개발 툴입니다. 보시면 좌측에 개발 오브젝트를 메뉴로 구성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은 주로 사용자 화면을 개발하기 위한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어떤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중앙의 캔버스 화면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바라보는 화면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기업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즉 테이블과 컬럼을 정의하는 곳이 피지컬 레이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논리적 구성 단위로 묶어주는 곳이 비즈니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을 개발한다고 가정하여 순서대로 실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는지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레이어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컬럼과 그리고 컬럼에 대한 타입, 랭스 등을 정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화면에서 각각의 컨트롤은 우클릭을 통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속성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테이블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인 비즈니스 레이어에 비즈니스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기본 테이블을 기준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속성 정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 필드 정보는 실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지, 혹은 조회만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되는지, 혹은 물리적 테이블 2개 이상의 어떤 컬럼 정보가 조인 관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논리적 단위 하나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그 단위를 UI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개발 오브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저드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고객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화면에 대한 유형을 먼저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의 레이어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정의했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주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도 어떤 사용자가 실제로 메뉴 이름으로서 화면에 노출되는 이름에 대해서는 메타 정보로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간단히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오브젝트 논리적 구성 단위를 정의하면 사전에 이제 정의했던 데이터 고객 정보를 관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필드 정보 중에 실제 화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들을 선택해 줍니다. 고객의 번호, 유형, 키값, 그리고 업종, 주요 연락처 등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에 따라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을 정의할지 선택해 줍니다. 데이터를 편집도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하고 삭제, 조회 등의 어떤 기능 정보를 복수로 선택한 후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앞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칼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자동으로 개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필드 정보와 기능에 대해서 해당 화면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필드 외에 제가 기능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드나 어떤 그런 커스텀 버튼 정보가 필요할 경우 좌측에 보이시는 UI 컨트롤 부분에서 쉽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우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속성 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필드에 대해서도 어떤 위치 조정이나 길이 조정 등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저장하면 기본적인 화면 개발에 대한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 이후에 배포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도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든 화면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구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설정이나 메뉴 등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상 저는 기존의 화면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 배포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칼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2.5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칼스 SF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방금 스튜디오에서 만든 화면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단위로 구성되어 메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화면 중에서 여기 고객의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URL을 참고하여 컴포넌트 정보를 확인하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해당 컴포넌트를 조회해 줍니다. 칼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협업 체계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 오브젝트를 별도로 잠금 처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수정하는 즉시 자동으로 잠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셨던 어떤 고객을 조회했을 때 고객 데이터 중에서 고객 이름 그리고 여기 필드에 대한 위치 변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어플리케이션 다시 이동하면 여기 고객이라고 되어 있고 파트너, 유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객사로 변경하고 이 필드를 서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을 골라줍니다. 고객사라는 이름으로 변경 후 저장해 줍니다. 또한 이 파트너 여부와 고객 유형에 대한 컬럼 정보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수정해 줍니다.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가 잠금 처리가 되었고 이 잠금 처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이제 배포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면 체크인을 통해서 배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간단히 로그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오브젝트는 잠금 해제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시 작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포 담당자는 각각의 작업자가 체크인한 내역에 대해서 디플로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체크인한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이 칼스 스튜디오라는 공간 안에서 배포를 진행합니다. 배포할 때에는 이 플랫폼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웹 화면에 대해서 개발하고 수정하는 것을 시연 중인데요. 따라서 웹을 배포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칼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네이티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플랫폼 타입이 모바일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주면 배포 히스토리를 통해서 배포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배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되기 위해서는 수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기다리면서 저는 또 다른 칼스 스튜디오의 코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우 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쉽게 개발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 즉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다양한 펑션들이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화면상의 이동이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팝업창의 호출, 그리고 사용자에게 표시돼야 되는 경고창 등을 정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위를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복수 형태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가의 핸드코딩, 프로그래밍 없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조작과 설정만으로 미리 정해진 프리빌트된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서비스 각각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이벤트가 실행될 것이고, 그 이벤트가 실행될 때 받아야 하는 어떤 파라미터 값, 그리고 실제 어떤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이곳에서 설정을 통해 개발해 줍니다. 여기 보시는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들인데요. 여기에 정해진 함수 외에도 저희는 앞으로 R&D 측면에서도 다양한 더 많은 펑션들을 추가할 예정이고, 그리고 향후에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서도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 그리고 펑션들을 계속해서 애드온하면서 성장형 플랫폼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펑션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 구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많은 사스 플랫폼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점인데요.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나 기능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개발 제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개발 제한성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스크립트 형태의 펑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서 로그아웃 로그인을 통해서 변경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칼스 SFA, 즉 B2B 세일즈를 위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이처럼 개발 후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상용화했는데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B2B 세일즈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고객사나 고객사의 어떤 접촉 대상이 되는 컨택 담당자, 그리고 영업의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업 기회부터 다양한 영업 활동,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큐먼트나 트랜잭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견적, 계약 등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되고,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도 칼스 스튜디오 역시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고객사 정보를 보면 아까 고객에서 고객사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유형과 파트너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퀸테이 시스템즈의 칼스로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